주말 아침이면 을에 떠오르는 풍경이 있죠. 화려한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로 북적던 어떤 공간,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환호성, 그 눈부신 조명 아래서 모두가 웃고 떠들던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곳에 가보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무거운 침묵만이 그 넓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죠.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했고 가장 많은 축복이 오갔던 이 거대한 성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텅 비게 된 걸까요? 사실 이건 그냥 어떤 큰 건물이 문을 닫았다. 뭐 그런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들어보시면 이거 내 얘긴데 싶으실 거예요. 바로 우리 주변의 이야기거든요. 요즘 SNS 피드를 한번 쭉 내려보세요. 아니면 친구들과의 대화를 떠올려 보셔도 좋고요. 예전에는 참 당연하게 들려오던 소식 있잖아요. 나 결혼해. 그런데 이 소식이 언젠가부터 조금씩 뜸해지고 있다는 느낌 받지 않으셨나요? 오히려 청첩장을 받는 일보다 난 결혼 안 할 거야 라거나 결혼하더라도 그냥 가족끼리 밥이나 먹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자주 들려오는,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불과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 예식장 사업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죠. 특히 서울 강남에 있는 유명한 웨딩홀들 있잖아요. 토요일 낮 12시, 이른바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그 시간을 잡으려고 예비부부들이 정말 1년 전부터 줄을 서고 번호표를 뽑고 그런 풍경이 아주 흔했습니다. 예식장 사장님들은 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예약 전화가 빗발치고 장부가 그냥 빼곡하게 차던, 말 그대로 앉아서 돈 버는 시절이었던 거죠. 모두의 축복과 환호로 가득 찼던 바로 그 공간,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약속했던 그 장소가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거대한 폐허처럼 변해가고 있는 걸까요? 이 화려했던 축복의 궁전이 몰락하는 그 뒤편에는 어쩌면 우리가 미처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조금은 차갑고 아주 현실적인 경제적 진실이 숨어 있을 겁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0.7.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죠. 이 숫자는 단순히 아이가 적게 태어나는구나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건 곧 결혼이라는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수요층, 그러니까 결혼할 나이의 사람들 자체가 물리적으로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는 가장 직접적인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너무나 당연했던 온 가족과 친척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가 이제는 그 기반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단순히 인구가 줄어든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더 근본적인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죠. 바로 결혼을 대하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 그리고 어딘가 불안정한 미래 앞에서 결혼은 이제 낭만적인 축복이기 이전에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거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먼저 다가옵니다. 내가 한 가정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 사랑이라는 감정보다 앞서게 되는 것이죠. 잠깐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요. 기존의 화려한 예식 문화가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수천만 원, 때로는 억대의 비용을 들여서 정말 딱 30분 만에 끝나버리는 그 화려한 쇼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는 게 과연 합리적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차라리 그 돈으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집을 구하거나 미래를 위한 자산을 만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젊은 세대는 이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허례허식보다는 오롯이 자신들의 실리를 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그 거대한 예식장들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변화가 된 것입니다. 대형 예식장의 가장 큰 자산이자 자랑은 뭐였을까요? 바로 그 규모였습니다. 수백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웅장한 홀, 화려한 연회장, 이런 것들이 그들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손님이 사라진 지금 텅 빈 홀의 싸늘한 공기와 아무도 앉지 않는 수백 개의 의자는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매달 수억 원의 적자를 만들어내는 저주가 되어 돌아왔을 뿐이죠. 상상해보세요. 수천 평에 달하는 거대한 건물의 임대료, 수십 명에 달하는 정직원의 인건비, 그리고 한여름과 한겨울에 천문학적으로 나오는 냉난방비까지. 이 모든 비용은요, 주말마다 하객들이 예식장을 가득 채워줄 때만 감당할 수 있는 고정비입니다. 손님이 단 한 명도 없어도 에어컨은 돌려야 하고 화려한 조명은 켜야 하며 건물은 계속 관리해야 하죠. 이건 뭐 버티면 버틸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야말로 자산의 함정에 빠져버린 셈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식장 산업의 아주 중요하고도 어쩌면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속사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성을 움직이게 했던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문제죠. 흔히들 생각하기에 예식장은 그 화려한 홀을 빌려주는 대관료로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건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종의 미끼 상품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죠. 진짜 수익, 이 사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뷔페였습니다. 하객들이 먹는 그 음식에서 나오는 엄청난 마진, 이게 바로 이 비즈니스의 비밀이었던 겁니다. 한번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까요? 가령 대관료가 500만 원이라고 쳐도요. 만약 하객이 300명이 와서 1인당 8만 원짜리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식대 매출만 무려 2,400만 원이 됩니다. 대관료의 거의 5배죠. 물론 음식 원가도 있겠지만 그걸 제외하고도 남는 막대한 차익. 이것이야말로 그 으리으리한 건물과 수많은 직원을 유지하게 해줬던 진짜 엔진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엔진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물가 정말 무섭잖아요. 식자재 원가,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솟으면서 뷔페 식대가 8만 원, 9만 원을 훌쩍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제는 하객들이 결혼식 초대를 받는 것 자체를 일종의 경제적 압박으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마 다들 경험 있으실 겁니다. 축의금 5만 원을 내고 밥을 먹자니 왠지 모르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렇다고 10만 원을 내자니 솔직히 내 지갑 사정이 부담스러운 그런 아주 난처한 딜레마에 까지게 된 것이죠.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좌이체로 축의금만 보내고 예식장 방문 자체는 포기하게 된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예식장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수익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가장 중요한 엔진, 즉 음식 매출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히 매출이 조금 줄어드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업 모델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정말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다급해지자 예식장들은 보증인원 제도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들어보셨죠? 하객이 예상보다 적게 오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최소 인원의 식대는 무조건 지불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예비부부 입장에서는 하객이 몇 명이나 올지 거의 도박을 해야 하는 셈이죠. 하지만 또 예식장 입장에서는 이 최소한의 수익이라도 보장받지 못하면 당장 임대료조차 낼 수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인 겁니다. 결국 이 부담은 고스란히 예비부부에게 전가되었고, 이는 결혼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시장의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낳게 된 것이죠. 이야기는 이제 돈 문제, 금융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보는 그 화려한 외관 뒤에 대부분의 대형 예식장들은 사실 수백억 원대의 막대한 대출을 끼고 지어졌습니다. 사업이 잘 되던 시절에는 은행들도 정말 앞다투어 돈을 빌려줬어요. 왜냐하면 주말마다 현금이 쌓이는 절대 망하지 않을 사업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손님은 계속 줄어드는데 갚아야 할 대출 이자는 고금리 환경 속에서 2배, 3배로 뛰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출은 수직으로 뚝 떨어지는데 이자라는 지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야말로 최악의 재무구조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커지는 상황이죠. 결국 버티다 못한 예식장들은 은행의 독촉과 관리비 연체에 시달리다가 한때 지역의 랜드마크였던 그 이름값을 뒤로 하고 공매 시장에 쓸쓸한 매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황에 용도가 너무나도 명확한 이 거대한 건물을 사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시야를 넓혀보면요. 이건 단순히 건물 하나가 문을 닫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단 하나의 이벤트를 중심으로 촘촘하게 맞물려서 돌아가던 거대한 경제 생태계가 통째로 멈춰서는 것과 같습니다. 예식산업이라는 첫 번째 도미노가 쿵 하고 쓰러지자 그와 연결된 수많은 업계들이 지금 차례대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 거대한 여파를 온몸으로 막고 있을까요? 평생 신부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담아온 웨딩 촬영 작가들은 이제 카메라를 내려놓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결혼식만을 위해 특별한 흰 장미를 재배하던 화훼 농가는 정성껏 수확한 꽃을 팔 곳이 없어 밭을 갈아엎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를 이어 전통을 지켜오던 패백 음식 장인들은 더 이상 주문이 들어오지 않고 곱게 지은 한복들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대여점에 수북이 쌓여만 갑니다. 결혼과 함께 당연한 코스였던 가전제품과 가구 구매도 사라지면서 관련 매장들은 하루 종일 한산해졌죠. 이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자신의 기술과 자부심 하나로 살아온 사람들의 삶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몰락의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바로 소비자들,
예비 부부들의 피해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예식장이 갑자기 폐업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영난에 허덕이던 사장님들이 마지막까지 계약금을 받아 챙긴 뒤에 야반도주하듯 문을 닫아버리는 사례는 이제 드문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몇 년간 차곡차곡 모아온 소중한 돈을 한순간에 잃고 인생의 가장 행복해야 할 시작을 법적 소송과 눈물로 준비해야 하는 이 현실이야말로 이 화려했던 산업의 가장 참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렇게 화려했던 예식장들이 사라진 자리, 그 폐허 위에는 과연 무엇이 새로 들어서고 있을까요? 그 변화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어쩌면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많은 예식장 부지에는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나 1인 가구를 위한 오피스텔 혹은 빠르게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위한 요양병원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축복을 기원하던 공간이 노후와 생존을 위한 공간으로 대체되고 있는 이 현상은 우리 사회의 단면을 정말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건물주나 투자자들은 더 이상 불확실한 미래를 가진 주말 이틀 반짝하는 예식 비즈니스에 돈을 걸지 않습니다. 대신 매달 꼬박꼬박 안정적인 월세가 나오는 임대사업이나 필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고령화 사회 맞춤 복지시설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사라지는 현상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무언가를 우리가 지금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축의금 5만 원과 10만 원 사이에서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식대 가격을 검색하면서 남몰래 한숨 쉬는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서글픈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예식장의 몰락은 어쩌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공동체의 새로운 시작을 거창하게 축하해줄 경제적 여유 그리고 타인의 행복을 없던 계산 없이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줄 마음의 여유마저 잃어가고 있다는 가장 아픈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화려했던 웨딩홀의 조명이 하나둘씩 꺼져가는 것은 그저 한 시대의 문화가 저물어 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의 산업이 겪는 경제적 몰락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던 하나의 공동체적 의식이 서서히 해체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서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다시 예식장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예전처럼 울려 퍼질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모든 예식장이 그저 추억 속의 장소로만 남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 속에 있을 것입니다.